건축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시험에서 빈출됐던 거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킬러 문제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게 건축법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작년에 킬러 문제가 3개, 그러니까 7개에서 3개니까 거의 뭐 50%로 육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버리고 가셔야 되지, 그걸 맞추려고 하면 건축법 양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건축법은 단순하게 숫자를 외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인데 저는 건축법은 킬러 문제를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7개 중에서 한 4개 정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냥 전통적으로 나오는 파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법은 욕심내지 마세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건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했는데, 건축에 대한 설명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렇지. 신축, 또 정축, 또 그렇죠. 개축, 또 재축,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설명을 말한다? 이전. 건축이라는 것은 신정, 개재, 이전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부속 건물만 있거든요. 주된 건물을 지으니까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이 없으면 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주된 건물을 짓는 행위는 뭐더라? 신축이죠. 옳죠. 기존 건물의 일부가 철거됐답니다. 일부가 철거되고 크게 지었거든요. 그럼 뭐야? 신축이 아니고 뭐야? 정축이죠. 전부 철거해야지 신축이 되겠죠. 그죠? 더 크게 짓는 거는. 기존 건물의 전부가 멸실되고 나서, 전부 멸실되고 나서 더 크게 지었으니까 뭐가 됩니까? 신축이죠. 신축. 더 크게 지었으니까 신축. 재축이 되려고 그러면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지어져야 됩니다.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순간에 이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이전에 해당하려고 그러면 해체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해체하지 않고 동일되지 않아서 다른 위치로 옮기면 이전이 됩니다. 해체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 다음에 건물이 개축한다고 했을 때, 개축료, 일부를 개축한다고 했는데, 개축할 때 철거하잖아요, 철거. 철거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부 철거의 개념은요, 전부 철거는 싹 다 밀어버리니까, 그거는 뭐 큰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일부 철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에서 몇 군데 이상을 손대야 돼요? 3개 이상이 포함돼야 돼요. 3개 이상이 포함되면 일부 철거다. 그럼 2개가 포함되면 일부 철거가 아니죠. 뭔데요? 2개가 포함되면 뭘까 그러면? 대수선입니다. 대수선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3군데 이상이 포함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기 때문에 기역이 옳고 디귿도 옳고 미음도 옳죠. 기역, 디귿, 미음. 기역, 디귿, 미음 없네. 기역, 디귿, 미음 없네. 1번. 있죠. 그 다음에 2번. 대수선에 해당하는 걸 설명했습니다. 틀린 거 골라봐. 대수선이라는 것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을 정설 해체하거나 정설 해체할 때는 숫자가 필요 없다. 무조건 대수선이다. 수선 변경은 몇 개? 3개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니은은 탈락이다.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도 숫자가 필요 없이 대수선이다. 다가구 다세대,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입니다. 근데 다세대 주택에 경계벽을 정설했더니만 연면적이 증가했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대수선은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을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데 뭐에 해당하면 안 된다? 정, 개, 재축에 해당하면 안 된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대수선 한다고 했는데 정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면 대수선이 아니다. 뭐라는 얘기인데요? 정, 개, 재축이다. 그러니까 정계, 재축의 개념이 더 우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증가해버렸죠. 그죠? 그럴 때는 대수선도 되고 정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대수선으로 안 보고 뭘 본다? 정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걸 고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인데 요거는 대수선이 아니죠. 정축이라서.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네. 4번이네요. 4번. 그 다음 3번 한번 볼까? 주택의 개념입니다. 주택은 크게 나누면 단독과 공동이 있죠. 단독주택에는 뭐가 있냐면 협의 단독, 두 번째 다중, 그 다음에 다가구, 그 다음에 공간.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습니다. 자, 건축법상의 주택입니다. 다중주택입니다. 하숙집이죠. 다중주택은 한 3, 4년 전에 개정됐죠. 단독주택인데 한 개 동호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얼마? 660이에요. 옛날에 330이었거든요. 660으로 개정됐어요.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이야? 3개 층이야. 맞습니다. 이번에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 층이야? 4개 층이야. 그 다음에 동당 바닥 면적이 얼마? 660 이하.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한다. 맞습니까? 응? 4개층이 아닌데요. 3개층이죠. 다세대가 몇 개층이야? 4개층. 다가구는 3개층이야.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 구성된다. 이거는 주택법에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은 기숙사가 플러스 돼야 됩니다. 건축법상에 있기 때문에.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의 종류는 맞죠? 그죠? 근데 건축법에 있기 때문에 틀렸죠. 기숙사 들어와야 돼요.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 바닥 면적이 660을 초과하면 뭐가 되냐면 연립이 됩니다. 연립은 660 이하가 되면 다세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 틀려버리고 답은 다중이 맞죠. 그죠? 1번이 맞습니다. 4번 한번 볼까요? 용도 변경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이랬습니다. 자, 용도 변경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를 고려해야 된다?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가 기본이고 위에서 아래로 바뀌면 신고, 밑에서 위로 바뀌면 옆으로 바뀌면 대장의 기상을 바꾸는데 이거는 기본이고 사용 승인하고 건축사 설계를 갖다 같이 하셔야 돼요. 요즘 그 문제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 대상이거나 신고 대상인데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용도 변경이 끝나고 나서 뭐 받아라? 사용 승인을 받는다. 단 바닥 면적이 500 미만으로서 대수선의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사용 승인 안 받아도 된다. 허가 대상 용도 변경으로서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이죠. 그러면 누가 설계한다? 건축사가 설계한다. 무슨 대상일 때? 허가 대상일 때. 즉 신고 대상인데 500 이상이죠. 그럴 때는 건축 설계 안 합니다. 허가 대상일 때만 그렇다 이 말이죠. 요 두 개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요즘 여기서 답을 만듭니다. 자산 전문 연교 건축이 외웠다고 해서 아싸 이러면서 들어가면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1번. 일종 근생을 의료로 용도 변경합니다. 일종 근생이 어디에 있어요? 근에 있죠. 의료가 어디에 있어요? 교육복지에 있죠. 그죠? 밑에서 어디로 간다? 위로. 그러니까 신고가 아니고 뭐야? 허가. 탈락. 바닥 면적 600 나왔다. 드디어. 판매를 업무로 보고 있다. 판매가 뭐야? 판매가 뭐야? 영업에 있잖아. 업무는요? 업무는 주거 업무 아이가. 위에서 아래죠.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신고죠. 신고인데 600이지. 그죠? 건축사가 설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건축 설계하려고 그러면 무슨 대상일 때? 허가 대상일 때입니다. 틀렸죠? 지금 여러분들 요 4번 문제는요, 구석구석 찔러놓은 문제입니다. 상당히 제가 문제 만들 때 엄청나게 신경 쓰면서 만들었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바닥 면적 1500제곱미터랍니다. 1500이니까 이거 지금 다 통과해서 문화집회시설을, 문화집회시설이 뭐야? 문이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 뭐야? 영이죠. 영. 위에서 아래죠. 신고죠. 그러니까 건축사 설계 안 하죠. 신고 맞다. 사용승인 받아 안 받아? 받죠. 사용승인 받아야 되지. 사용승인. 허가 대상이거나 신고 대상인데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받고 500 미만일 때 대수선의 공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사용승인 안 받아야 되는데 1500 했기 때문에 대수선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용승인 대상입니다.
맞네? 동물병원을 창고로 용도 변경하면 뭐 한다? 신고하면 된다. 동물병원이 뭐야? 근생이죠. 동물병원은 300 미만이면 1종, 300 이상이면 2종. 근생이잖아. 근데 창고는 어디에 있어요? 저 위에 있잖아. 산업에 있잖아. 그러니까 밑에서 어디로 가네? 위로. 그러니까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허가. 호텔을 백화점으로. 호텔이 뭐야? 호텔. 숙박. 숙박이니까 뭐에 있어요? 영업이죠. 영업. 백화점이 뭔데요? 어? 판매. 백화점 판매. 판매가 뭔데? 영업.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아니고 옆으로 아닙니까? 옆으로.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 아니고 대장의 기재사항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나왔죠.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거 가지고 충분히 연습이 돼요. 하나하나 따져서 들어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용도 변경 관련해서 요 전체를 다 알아야지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습하기에 상당히 좋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물을 봤는데 건축법이 적용이 되는 건물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이 있겠죠. 그래서 건축법 적용되지 않는 건물은요. 첫 번째,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에 따르는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그 다음에 톨게이트. 그 다음에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일부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유, 급탄시설. 하천구역 안에 있는 수문조작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죠. 톨게이트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선로 부지에 있으니까 적용 안 하죠. 하천구역에 있으니까 적용 안 하죠.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는 문화재 적용 안 하죠. 철도역은 적용, 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까요? 허가 관련입니다. 6번 건축 허가에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허가를 받았거든요. 얼마나 착공해야 돼요? 2년. 공정은 3년.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취소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가죠. 취소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에서는요, 건축법규를 위반합니다.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고요. 신고대상 건물은 얼마나 착공하냐면 1년입니다. 안 하면 실효된다. 주택법에서는 사학객 승인을 받고 착공기간이 몇 년이냐면 5년이죠.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이거는.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5만 제곱미터인 업무시설이네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대형 건물이죠. 그죠? 이 건물을 허가할 때 허가권자가 A 도지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A도 B시에서는 대형 건물을 지어도 누가 허가한다? B시장이 허가합니다. 단 A 도지사가 말뿐이다. 사전 승인합니다. 이게 특광으로 가게 되면 허가권자가 바뀌는데 특광이 아니면 허가권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물은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 건물은 연면적이 3,000이 아니고 얼마? 1,000.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허가권자는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의 건축을 허가할 때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보호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해서 그죠? 건축에는 심의를 거쳐죠. 그럼 허가를 막을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허가를 거부하려고 그러면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보호에서 필요한 지역은 뭐일 때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냐면 위락시설하고 뭐일 때만 숙박시설일 때만 허가를 거부할 수 있지 종교시설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서울시 종로구에서 31층 건물의 전부가 업무 용도로 쓰인답니다. 업무시설이네요. 대형 건물이죠. 허가권자가 원래 구청장인데 대형 건물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누가 됩니까? 서울시장으로 바뀌는 거 맞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최근 시험 문제가요. A도 B시에서 A광역시 B구에서 라는 형태로서 케이스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때 이제 놓을 때마다 하나하나씩 따지면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7번 한번 볼까요? 신고 대상 건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여러분, 신고 대상 건물은 증축이 몇 개? 2개. 바닥 얼마? 85. 높이 3m. 신축은 어디에서? 촌에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역에서. 소형 건물 2미, 3미. 대수선도 어떤 건물을 대수할 때 2미, 3미 또는 수선만 하는 대수선이에요. 그리고 표준설계도서는 조례가 정하는 거고, 공정은 무슨 공정입니까? 오이 공정이죠. 오이. 그 다음에 연면적 합이 100, 200, 400 있잖아요. 그죠? 100은 일반 건물, 200은 창고, 400은 축사, 작물 재배사. 바닥 80을 정계 제축합니다. 허가 신고 중에서 뭐야? 85 이하니까 뭐야? 신고죠. 맞네, 신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답니다. 농림지역에서 2층이고 150이랍니다. 2미, 3미는 맞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방제지구로 지정될 때는 신고가 아닙니다. 뭐로 바뀌어요? 허가입니다. 촌에서 2미, 3미라 하더라도 방제지구나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이쁘게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된다? 허가입니다. 층수가 2층이고 연면적 150짜리 2미, 3미죠. 기둥 한 개를 정선이니까 대수이죠. 2미, 3미짜리 건물을 대수이니까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신고죠. 공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인 1층 공장이니까 무슨 공장? 5이 공장. 500 이하 이고 2층 이하인 공장이니까 신고 맞네요. 이고 500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는 신고라고 했죠? 그래서 신고가 아닌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요것도 한참을 생각해야 되네요. 실수 깜빡하면 실수합니다. 이런 것들. 8번 한번 볼까요? 건축 허가 제한입니다. 허가 취소, 제한 거부 다 모았습니다. 옳은 것을 찾아봐라 합니다. 허가한 건물은 허가받고 나서 얼마나 착공하라고 좀 전에 배웠어요? 2년. 안 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탈락. 신고한 건물은 얼마나 착공? 1년. 안 하면 취소가 아니고 뭐 된다고요? 실효된다. 실효. 탈락.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이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죠? 환경부 장관이 허가를 제한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환경부 장관은 누구한테? 국장한테 요청해가지고 국장이 허가를 제한합니다. 제한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이죠. 연장은 한 번에 1년은 맞아요. 근데 제한기간이 3년이 아니고 몇 년? 2년입니다. 다 틀립니다. 방제지구로서 상습 침수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물 지하층이죠. 일부 공간을 주 거용으로 사람이 살든지 그 시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죠. 그러면 허가를 막을 수 있다? 거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대지와 도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골라봐라. 자, 도로입니다.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고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몇 메다? 4m 이상의 도로로서 예정도로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하죠.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서 지정고시가 돼야 됩니까? 건축법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서 신설 변경에 대한 고시만 되면 됩니까? 고시만 되면 되지 굳이 건축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1번 뭐가 틀리면 건축법에 따라서 해야 했기 때문에 그게 틀렸어요. 반드시 건축법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하여튼 다른 법에 따르든지 간에 뭐로 쓰이면 되냐면 건물을 지어가 통로로 쓰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농지법에서 이야기하는 농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통로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돼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에 쓰이면 농지법상의 농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건축법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틀렸네요. 9번에
이번에 실제로 개설되어 있지 않는 예정도로입니다. 예정도로도 도로가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맞죠? 예정도로가 도로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것이 범위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서 시장 운수 구순의 위치를 지정 공고했거든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몇 메다 이상? 3m. 도로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한다. 조례에서 이미 정하고 있다. 장기간 통로로 쓰고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다. 대지는 도로에 몇 메다 접해야 됩니까? 2m. 근데 연면적이 얼마? 2,000. 공장은 3,000이죠. 그러면 접하는 게 2배. 몇 메다? 6m 접하는 게 아닌데 몇 메다 접하고? 4m. 도로폭은 6m죠. 근데 다 설빛입니다. 5번은. 그죠? 접하는 거는 2배. 4m. 나왔을 때 도로가 넓어야 되겠죠? 4m 도로가 아니고 몇 메다 도로? 6m 도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한 개 옳은 것 같은데요. 맞죠?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니다. 건축선으로 갑니다. 건축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걸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원칙적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뭐가 됩니까? 경계선. 맞다. 두 개의 도로 폭이 8m 이하이고 각이 120도 이하입니다. 교차각이. 가각전제죠. 가각전제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랬죠. 각도 좁아라고 했어요? 좁아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8m 이하가 아니고 미만입니다. 각도 좁고 도로도 좁아라 이랬죠. 기억납니까? 예, 그 좁다란 말이 뭐더라? 이하가 아니고 뭐? 미만. 틀렸네요. 소유업이 미달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은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가 있으면 양쪽으로 후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경사지가 있는 쪽 경계선에서부터 잡아가지고 어디까지 쭉 나가면 되냐면 소요 너비만큼을 쭉 나가서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건축선으로 잘려 나갔죠? 요거는 대지 면적 구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건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어디는 괜찮다? 지하는 괜찮다. 지하는 괜찮죠. 허가권자는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죠. 임의지정 건축선. 어디에서? 도시지역에서 최대 몇 메다? 4m까지.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따로 정할 수 있거든요. 건축선을 별도 지정할 때는 내용을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을 공고를 하고 공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허가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해가지고 왜 내 거만 건축선이 확보되어 있는데 구태하라고 하노? 라는 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틀린 걸 고르기 때문에 틀린 거 이미 나왔어요. 각도 좁고 도로도 좁아야 됩니다. 둘 다 좁아야 되기 때문에 각이 몇 도? 120도 미만. 도로는 8m 미만이 됩니다. 11번. 대지에서 제일 강세를 보는 게 조경입니다. 조경 조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은 들어갑니다. 생산 녹지 지역에 있는 주택. 생산 녹지는 조경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보호제가 적용 안 해도 되죠. 자연 녹지에 있는, 그죠? 연면적 2,000이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자연 녹지라서 이것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물류시설인데 1,500 미만이면 안 하거든요. 근데 어디 있으면 해야 돼? 그렇지. 그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됐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 소형 건물에도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장입니다. 공장은 대지 면적이 얼마? 5,000. 연면적이 얼마? 1,500 미만. 어디에 있는 공장? 산업단지. 근데 연면적이 5,000이기 때문에 1,500 이상이죠.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적용을 안 하는 것은 기억하고
니은이네요. 나머지 디귿, 리을, 미음은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답은 1번이네요. 높이도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왔다 이러면 눈 뜨고 당합니다.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이 두 개인데 하나가 가로 구획에 따른 높이 제한, 또 한 개가 일조건인데 가로 구획에 따른 높이 제한은요 두 개를 꼭 해야 돼요. 허가권자가 가로 구획별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또 한 개가 특광조례만 됩니다. 무슨 조례만 된다고요? 특광. 시군조례는 안 돼. 그리고 가로 구획별로 최고 높이가 100m 이렇게 정해졌다 하더라도 건물의 용도, 종류,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가로 구획별 최고 높이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높이를 더 완화시켜 줄 수도 있다. 고 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조건은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모든 건물이 1조건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이 없죠. 그럴 때는 공동주택이면 1조건 보호를 받는다. 근데 어디에서는 1조건 보호를 못 받냐면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은 안 됩니다. 1번. 허가권자는 도시관리로 해서 필요하면 가로 구획별로 건물의 높이를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조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는 누가 정한다고 했어요? 특광조례. 특광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구획별로 높이를 정하는 방법은 허가권자가 시군구에서 조례가 아니고 시군구가 지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조례는 무슨 조례? 특광조례, 특광조례. 허가권자는 나왔네. 가로구역 단위로 건물의 높이를 지정할 때는 동일한 가로구역에서 건물의 용도, 종류,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죠. 이번이 맞네요. 모든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1조건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어떤 상업지역에서는 1조건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모든 상업지역이 아니고 중심과 일반이죠. 즉 근린 상업지역은 적용한다. 1조건 보호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전용 주거지나 일반 주거지에서 단독과 공동주택에 한해서 1조건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전용과 일반 주거지는 어떤 건물이 1조건 보호를 해줘요? 모든 건물이. 전용과 일반은 모든 건물이 정북 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하면 1.5, 10m 초과하면 높이의 2분의 1만큼을 띄워줘야 됩니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거든요. 이거나가 아니고 로서 높이가 8m 이하면 1조건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라. 그러면 2층 이하 이거나 8m가 아니고 2층 이하 로서 높이가 동시충족해야 됩니다. 8m 이하일 때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기 때문에 옳은 것은 2번에 한 개 나왔습니다. 일조건 가로고요. 그 다음에 각종 면적 높이 산정에서는 포인트를 어디에 두셔야 되냐면요, 제외되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제외되는 부분,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건축법상의 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했죠. 필로티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필로티 기타 유사구조 부분은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 주차장으로 쓰인다든지 공동주택에서는 바닥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그리고 필로티는요, 가로 구역에 따르는 높이라 공동주택에서는 높이 계산할 때도 빼줍니다. 높이도 빼줘요, 필로티는. 층고가 1.8m 이하짜리 다락은 바닥 면적, 다락이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려 그러면 층고가 얼마? 1.5. 뾰족 지붕이면 1.8이죠. 근데 이거는 뾰족 지붕이라고 안 했거든요. 그냥 층고를 했기 때문에 1.8이 아니고 1.5가 돼야 됩니다. 주택의 발코니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베란다 또는 발코니, 노대라고 부르죠. 기타 부분이죠. 발코니 면적에서 발코니가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에 1.5를 꼬방값을 뺀 나머지 면적은 바닥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면적에 산입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까지는 공제해 줍니까? 1.5까지죠. 1.5까지는 공제해 준다. 맞네요. 35층 건물의 피난 안전구역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포함해서 산정한다. 응? 35층이 뭔데요?
35층을 알아야 돼요. 그죠? 용적률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첫 번째 지하층, 두 번째 부속 용도로 쓰이는 주차공간, 세 번째 초고층 건물 50층 이상, 준초고층 건물,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거, 30층에서 49층 사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에? 준초고층이잖아. 에이, 왜 그래? 그래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죠. 35층이 준초고층인지를 알고 풀었습니까? 빨리 가야 돼가지고 그냥 대충 풀었다. 시에 빨리 가야 돼가지고 대충 풀었다. 자, 지표만으로부터 1.5m 이하에는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것은 지표로부터 몇 m까지? 1.5가 아니죠. 몇 m? 1m죠. 1m. 1m. 다 틀리겠네요. 3분이 올래요. 그죠? 발코니 면적. 그 다음에 14번은 높이입니다. 높이. 주택법에 따르는 사학객대 상위 공동주택 중에서 세대별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면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 면적 6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습니까? 네? 8분의 1이 맞아요. 근데 85 이하짜리 공동주택에서는 6분의 1입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런 것들 틀리면 참 좋아요. 기본서 이런 데 보면 꼭 관로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 관로한 규정에는 얼마로 되어 있다? 6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그때 자극이 딱 되죠. 맞죠? 건물 높이는 지표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상단. 상단이 어디냐면 옥상 바닥이에요. 다만 가로 구역에 따른 높이라든지 공동주택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필로티 청구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고 했죠. 맞네요. 청구란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로 하죠. 한계층의 높이.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천장을. 지붕 마루 장식이나 굴뚝, 옥상 돌출물이나 난간벽은 높이에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높이 계산할 때 여러분 돌출물이 있으면 이런 것도 다 빼줘야 됩니다. 건축법상 허가 대상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창시탑, 옥탑으로서 수평 투영 면적이 당해 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층수 계산할 때 포함이 안 되고요. 높이 계산할 때는요.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으면 승강기탑, 옥탑의 모든 높이가 높이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12m를 넘으면 뭐만? 넘는 부분만, 초과하는 부분이 맞아요. 초과하는 부분만 높이만 한다. 산입을 합니다. 그 13m다. 그러면 얼마만 포함됩니까? 1m죠. 1m. 12를 초과하는 부분이니까 1m만 포함되는 겁니다. 15. 마지막 문제네요. 건축법에서. 아니네. 한 개 더 있네. 아니, 일부러 한번 이제 주의심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걸 해봤습니다. 천천히 풀어야지. 15번.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물 중에서 착공 신고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건물이 아닌 것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는요. 첫 번째 층수는 몇 층? 2층. 목조는 3층. 3층. 그죠? 그 다음에 연면적은 바닥 면적은 200. 목조는 500. 그 다음에 높이는 13m. 13m. 처마 높이는 9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몇 m? 10m 이상이죠. 그죠? 그리고 단독이나 공동주택은 규모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그래서 목조 건물 했는데, 그죠? 2층 안 되죠. 3층. 연면적은 500. 330이 안 되죠. 답은 4번입니다. 암기한 그대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물인데 이것도 간혹 가다가 내죠. 이건 암기가 돼야 돼요. 다중이용 건물의 종류입니다. 다중이용 건물이 뭐예요? 문중이 아니고 문중판이 아니고 잘못되면 큰일 난다. 문종판.
문중판으로 이어가가지고 중이 뭐지 이러면서 혼자서 땀을 삐지 흘리는데 중이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문종판 뭐뭐 중에서 플러스 16층 이상짜리 모든 건물은 다중형 건물입니다. 요거는 바닥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되고 5천. 문이 뭐네요? 예, 다중형 건물 용도가 아닌 것은 16층 이상은 빼고 5층 이상으로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전제 조건을 줘버렸어요. 그죠? 문이 뭐야? 문화 집회시설. 그 다음에 종이 뭐야? 종교시설. 판이 뭐야? 판매시설. 뭐뭐 중에서가 운수 중에서 여객용 있어요? 맞네, 다중. 의료 중에서 종합병원 있어요? 맞네, 다중. 그래서 아닌 것은 관광 휴게시설이 답입니다. 끝.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안깁니다. 문중판이 아니고요. 문종판. 뭐뭐 중에서. 그리고 몇 층 이상? 16층 이상인 모든 건물입니다. 모든 건물. 그러면 뭐가 된다? 다중 이용 건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농지법이 5문제가 있거든요. 5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풀어요. 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농지입니다. 농지. 농지는 지목이 전답가수원 법적 지목에 불과하고 실제 토지 현상을 봐가지고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쓰이고 있으면 그걸 농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농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실제 토지 현상으로 파악합니다. 근데 우리가 농지법에 보면요, 농지로 보지 않는 게 3개 있어요. 3개인데, 첫 번째는 지목이 전답가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전답가수원이 아니어야 돼. 전답가수원이면 태생적 농지예요. 전답가수원이 아닌데, 농산물 생산에 계속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에요. 그럼 반대해서 가면 3년 이상이면 농지가 됩니다. 지목이 임야인데 형질 변경을 안 하고, 형질 변경을 하면 농지예요. 형질 변경을 안 하고 다년성 식물을 재배해요. 다년성은요, 생육기간이 1년 이상인 인삼, 더덕 이런 거 말합니다. 이걸 재배하면 농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초지법에 따르는 초지는 농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농지의 개념도 시험에 되게 잘 내거든요. 이것도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된 토지, 개량시설, 양수시설 이런 것들도 몽창굴이 뭐가 된다? 농지입니다. 그래서 농지가 되려고 그러면 벼나 고추가 심어져 있어야 농지가 아니고 농로, 수로, 제방 이런 것들도 어디에 포함한다? 농지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관상용 수목, 묘목을 조경목적이죠. 그럼 농지가 아닙니다. 공간정보구청이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서 지목이 뭐야? 답이죠. 여러분, 전답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예요. 전답가수원은요, 무조건 이걸 태생적 농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생적 농지. 그 다음에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뭐야? 농막 부지도 뭐에 해당한다?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벼나 고추가 심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농로, 제방 이런 것들, 농막 이런 것들도 뭐에 해당한다? 농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 취득할 때도 농지증 발급을 받아야 한다. 농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농산물 생산에 계속 이용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이죠. 3년이 돼서 안 됐어요? 안 됐죠. 농지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디귿, 기역, 디귿, 리을에 있는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개념인데요. 농업인이 되려고 그러면요. 농업인이 되려고 그러면 농지 면적은 얼마? 농지 면적은 1000. 비닐하우스 330. 대가축 2마리. 중가축 10마리. 소가축 100마리. 가금 천수. 가금 오리닭입니다. 천수. 그러니까 닭이나 오리를 해야 하는 데는 수로 해야 하지 말아요. 그리고 꿀벌 10군.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기 위한 90일이에요. 축산업은 120일. 판매액은 연간 120만 원, 월 10만 원씩. 그러면 뭐가 된다? 농업인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법상의 농업인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골라봐라. 축산업에 며칠을 종사하네요? 120일 이상 종사하죠. 그게 맞죠?
농지 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인데 1200이니까 농지 맞죠? 대가축 몇 마리입니까? 2마리라고 했거든요. 3마리니까 농업이 맞아요. 가금 1000수라고 했죠. 1200수니까 맞죠? 판매액이 120만 원인데 100만 원인데 안 돼요. 그래서 농업이 아닙니다. 20만 원 더 팔아야 돼요. 장날 들고 와가지고 20만 원 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들어가 볼까요? 농지 소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거든요.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있다, 없다.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농지는 아무나 소유 못 합니다. 농지는 누가 소유하냐면요.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농지는 누가 소유한다고요? 경자 유전의 원칙. 자, 한번 보세요. 농지는 아무나 소유 못 하고요. 경자가 밭을 가져야 돼요. 이 경자가 무슨 경자냐면 밭갈경입니다. 밭을 간다. 주경야도 갈 때 경자가 요경자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누구만 농지를 소유해라는 얘기입니까? 경자만 소유해야 돼요. 미자는 안 돼. 말자 안 돼. 누구? 경자만 돼. 경자만 되고 미자나 말자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농지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니까요. 경자가 아닌데 농지를 가진 분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시험은 예외를 내겠죠? 누군데라고 하니까 누구야? 그렇죠. 국가, 지자체, 내지는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경제는 아니거든요. 예외가 되죠. 두 번째, 여러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 받았을 때? 상속받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학교의 연구 시험 실습 목적일 때 농대가 경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학생들 실험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으로. 그 다음에 농지가 전용이 될 때가 있어요. 전용. 농지를 전용을 할 거니까 취득할 때는 뭡니까? 농지죠. 그러니까 곧 전용될 건데 취득할 때 경자유전의 예외를 인정해 줘야지 농지를 취득해 가지고 전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허가나 신고나 협의할 때죠. 전용하고 취지가 똑같은 게 농지가 수용될 때가 있습니다. 설마 농사 지으려고 수용하는 건 아니겠지. 그 다음에 7번째로 매립농지라는 게 있습니다. 매립농지. 매립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좀 짓기가 쉽지 않거든요. 경자만 취득하려면, 그죠? 간척지를 매립해가지고 농지 만들면 아무도 안 삽니다. 그래서 예외를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8번째가 8년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가평에서 농사 짓다가, 그죠? 아들이 서울에 살거든요. 아들이 같이 살자고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농사 짓는 토지를 안 팔고 왔어. 그럼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농지. 담보농지는요, 법인이 취득해야 되고 2번 이상 유찰되면 소유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고 채권자가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쓸 수는 없는데 10번째는 한계농지, 경사도가 15% 이상인 한계농지, 그 다음에 비축농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경자유전에 뭐가 된다?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농지를 취득하는데 예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농지를 이제 소유하는 거지, 소유라고 그러면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면적 제한을 두고 있는 제도가 남아있는 게 3개 남아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말 체험 영농은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돼요. 1000 미만입니다. 그리고 상속받았는데 이 사람이 경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는데 상속받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때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만 제곱미터입니다. 1만 제곱미터. 8년 이상 농업 경리에 종사하다가 이농했죠. 이 사람도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나머지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소유하죠. 소유할 때는 뭘 발급받아라?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뭐를 발급받는다고요? 농취증. 누구한테 발급받냐면요. 시, 구, 업, 군수 아니다. 시, 구, 업, 면장한테 발급 신청을 하면 면장하는
7일 안에 발급을 해 줍니다. 농지증 발급을 신청할 때는요,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 영농계획서를 첨부해서 우리가 발급을 받는다. 근데 그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그죠?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지위원회. 그랬던 날짜는 며칠이냐면 14일이고, 예외적으로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든지, 그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빨리 해줘요. 계획서를 안 내기 때문에 4일 안에 발급을 해주게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농지증 관련해서도 시험에서 잘 내죠. 잘 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큰일 났네. 전환이 안 되네. 됐다. 3번. 농지 소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봐라. 볼까요? 1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지능지역 밖의 농지로 소유하면 농업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예 맞습니까? 맞죠? 주말 체험 영농을 얼마까지? 1000 미만. 이때는 세대원 개인으로 만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원을 만다 합산해야 됩니다. 합산.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로 소유하는 자도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농지증 발급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습니다. 농지증 발급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농지증은요 예외가 아닌 한 누구든지 발급 받아야 돼요. 농지증 발급 받는 자는 농업 경영 계획서 내지는 주말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 군구에게 발급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시구업 면장. 그리고 농지증 발급을 할 때는요, 그 기재 서류에 직업이나 영농 거리, 경력 이런 것들도 최근 들어서 신설해가 적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서울에 사는 사람이 주말 체험 영농을 하는데 농지를 어디에 취득하냐면 전남, 해남에 취득하는 것이. 그러면 영농 거리가 있거든요. 그럼 발급을 안 해주겠죠. 너무 멀잖아. 주말 체험 영농이 안 되잖아요. 전남, 해남이면. 그렇게.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한번 볼까요? 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의뢰를 설명했습니다. 이때 옳은 것은입니다. 자, 해볼게요. 농업인이 아닌 자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증 발급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세대 원별로 처리입니까? 합산합니까? 합산, 탈락. 농업인이 아닌 자가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지정할 때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죠? 며칠 안에 4일입니까? 7일입니까? 7일.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취득할 수가 없고, 주말 체험 영농은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군면장은 농업경영계획서를 보존하는데 5년간 보존하는 게 아니고 몇 년? 10년입니다.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취득이 잘못됐다라면 요 영농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지냐면 여러분 청문회 할 때 보면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러면 그런 분들이 뭐 하는 이야기가 보면 뭐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갖다가 잘못 작성했는데 발급을 해줬다. 그러고 뭐 전부 다 은퇴하고 나서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존기간을 갖다 10년을 두고 있습니다. 다 틀려듣게 되면 답이 5번이겠네요. 주말 영농 계획서는 농지증 발급받는 자의 직업, 영농, 경력, 거리 이런 것들이 경영 계획서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다. 자, 5번이네요. 5번.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걸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게요. 간단하게는 아니고 딱 1분 만에 딱 1분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농지는 크게 두 개로 나눠요. 농업, 진흥, 지역 안에 있는 농지하고요. 밖에 있는 농지로 나눠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은요, 시도가
시도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농림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는요, 별도로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 중에서 농업진흥지로 지정되고 남은 농지가 외의 농지가 돼요. 농림부는 승인을 받을 때 그 농지가 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 있죠. 그럴 때는 개발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때는 승인 받을 때, 그죠? 누구하고 협의하게 되냐면 국장행님하고 뭐 한다? 협의를 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은요, 아무데나 지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데나 지정되는 게 아니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만 지정이 되는데, 녹지는 특별시에 있는 녹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해야 됩니다. 이런 농업진흥지역은요, 용도지역처럼 지역은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요. 하나가 농업진흥구역이고 한 개가 보호구역인데, 어디가 행위제한이 글자를 볼 때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호구역이 마치 까다로운 거 느끼시는데 보호구역이 까다로운 게 아니고 진흥구역이 까다로워요. 진흥구역은 농림업 진흥을 위해서만 쓰는 토지를 진흥구역이고, 보호구역은요, 진흥구역 밖에서 진흥구역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데입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용도지역에서 관리지역 할 때, 그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때 생산관리는 농림을 싸고 있고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켜주기 위해서 방파제 역할을 한다면서 자연환경 보전을 싸고 있다고 했죠. 그 개념과 유사도 보시면 됩니다. 코어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농림업 진흥을 위해서만 토지를 쓰지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못 써요. 반면에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죠? 진흥구역에서 되는 거는 다 되고, 그 다음에 보호구역에서는 우리가 소득증대 사업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진흥구역에서 행위제한이 이제 핵심인데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진흥구역에서는요, 농림업 진흥을 위해서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행위로서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게 되는데, 국방군사라든지 도로, 철도, 제방,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주택. 되죠? 농업진흥구역 집 있잖아. 그죠?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1종 건생이나 2종 건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면적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면적을 지을 건데, 농수산 유통 가공 시설이 돼요. 진흥구역 안에.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 왜 허용을 해주냐면요. 왜 허용을 해주냐면, 농업진흥구역에서 수확을 하죠. 그죠? 수확을 했는데 여기서는 가공 공장을 못 주니까 들고 나와라 이러면 밖으로 들고 나와야 되거든. 그럼 신선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분자를 수확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복분자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고로 내지는 누군가에게 팔면 되는데 그걸 수확량이 많다 보니까 그걸 한꺼번에 팔 수가 없거든. 3일 지나니까 물러 터져가지고 못 팔거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가공 공장을 허용해주는데 얼마까지가 허용되냐면 15,000제곱미터까지가 허용해줘요. 얼마요? 15,000.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복분자 한 박스 15,000원 이렇게 하면 돼요. 복분자 한 박스 얼마라고요? 15,000. 15,000제곱미터. 쌀, 미고구의 선별 처리 가공 공장이 돼요. 얼마가 되냐면 3만 제곱미터까지 돼요. 3만 제곱미터까지. 그래서 쌀 한 포대 얼마? 3만 원. 3만 원. 연구소가 돼요, 연구소. 면적이 얼마? 3,000제곱미터. 그 연구소는 3,000제곱미터를 어떻게 얘기하면 되면 연구소 아들 연봉이 얼마? 3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니,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외워야 돼요. 그리고 보호구역은요, 진흥구역에서 되는 건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소득증대 사업이 되는데, 보호구역은 관광농원이 돼요, 관광농원. 얼마가 되냐면 2만 제곱미터까지 관광농원을 지을 수 있어요. 얼마요? 2만 제곱미터. 관광농원 얼마? 2만 제곱미터. 관광농원 가면 공짜입니까? 돈 내야 됩니까? 돈 내죠? 2만 원씩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말농원이 돼요. 보호구역에서는. 주말농원이. 얼마? 3천. 주말농원 갈 때는 회비, 차비 3천만 원. 차비 3천 원. 왕복 차비 3천 원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일종건생과 단독주택하고 이종건생이 되는데 전부 다 1000입니다. 단독도 1000, 일종도 1000, 이종도 1000. 그래서 다 되는데 이종건생은 1000인데 이종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당연히 뭘까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 그런 게 안 되겠죠. 달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빼고 된다. 그리고 일종건생은 다 되는데요. 일종건생 중에서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이게 다 일종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1000이 아니고 얼마? 3000제곱미터까지 됩니다. 왜 3000이냐? 양수장 몇 자라? 세 자. 정수장, 대피소 그래서 3000까지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농업진흥적인 행위자를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잘 냅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하고 확인하는 작업, 요 마지막으로 확인 좀 할게요. 됐다. 혹시 숨 넘어가고 계신 분들 농지법이 몇 페이지인지 좀 불러주실래요? 예? 92페이지. 농업진흥직이 몇 페이지죠? 92페이지. 보세요. 자, 나옵니다. 좀 확대해 볼게요. 해가지고, 요 부분만 조금 하고 갈게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뭐로 나눈다고 했어요? 제가 좀 전에 농업진흥구역하고, 무슨 구역하고? 보호구역하고. 그죠? 그러니까, 진흥구역을 보호해주는 게 뭐더라? 보호구역이죠. 그 진흥구역에서 되는가 볼게요. 농수산물 직접 생산에 이용되는 게 됩니다. 주택이 된다고 했죠? 200평, 660까지. 근데, 주택 660인데 작년에 개정된 게 하나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 와서 농사 많이 짓죠? 그럼 걔들한테 숙식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1000제곱미터까지 돼요. 그 다음에 농수산연구시험실, 여러분 연구소, 아들 연봉 얼마라고 했어요? 3000. 농산유통가공시설, 복부장 박스 얼마? 15,000원. 쌀 포대 얼마? 3만원. 됐죠? 그 다음에 놀이터 마을에 가는 이런 것들은 면적 제한이 없다. 그리고 보호구역으로 갑니다. 보호구역으로 가면요. 관광농원 회비 얼마라고 했어요, 내가? 2만원. 주말농원 차비 얼마? 3,000원. 그 다음에 단독주택 얼마? 1,000. 일종이나 이종건생 몽창구리 주택이나 일종, 이종, 몽창구리 얼마? 1,000입니다. 1,000입니다. 보호구역은. 근데 안 되는 게 먹고 마시고 노는 건 안 된다고 했죠.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골프, 단란, 노래 이런 거 돼? 안 돼? 안 되고 양수장, 정수장 이런 것들은 몇 종인데? 일종이죠. 일종은 얼마라고 했어 내가? 1,000이죠. 1,000이죠. 근데 얘는 얼마더라? 3,000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필지 농지가, 이거 보세요. 한필지 농지가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이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행위제한이 진흥구역이 까다롭거든. 근데 진흥구역에 속한 부분의 면적이 얼마더라? 330이 안 돼요. 100평이 안 되는 거지. 그럴 때는 완화된 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진흥구역이 까다로운 진흥구역이 독자적 행위제한을 받으라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된다? 330제곱미터를 뭐해야 된다? 초과해야 됩니다. 100평이 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맞나? 5번 한번 볼까요? 5번 맞습니까? 네, 5번.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이죠. 시도농업농촌 시범산업정책심의심의라고 있어서 농림부 장관한테 뭐 받는다고요? 승인을 받아서 진흥지역을 지정하되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하고 광역시의 녹지를 제외하는 게 아니고 어디의 녹지만 제외한다? 특별시의 녹지만 제외하죠. 광역시 녹지는 포함합니다. 한필지 농지가 있는데 농업보호구역 완화된 데입니다. 보호구역에 속하는 부분의 면적이 330 이하면 진흥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속한 부분? 진흥구역에 속한 부분의 면적이 330 이하면 완화된 뭘 정의한다? 보호구역의 행위자를 정의한다. 이래 돼야 되겠죠. 농림부 장관은 녹지계획관리지역이 개발 가능성이 있네요. 진흥지역에 포함됐죠. 그러면 승인하기 전에 누구하고 협의한다고 배웠어요? 국장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죠. 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
농업보호구역에서는요, 부지 면적이 1000 미만은 맞는데, 이종건생으로서 휴게, 일반, 노래, 단란, 돼, 안 돼? 안 돼. 농업진흥구역 까다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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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다롭네. 농업진흥구역 3만 제곱미터의 농수산 유통 가공 처리시설 pop문자 한 박스 얼마? 15,000. 3만 아니죠? 15,000이죠? 틀렸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소유자가 농지를 임대차하고 위탁 경영 모두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봐라 이랬거든요. 자, 이것도 임대차 사유입니다. 임대차 사유. 자, 임대차하고 위탁 경영을 물어봤는데 이것도 시험에 단순 암기인데 이걸 보느냐 안 보느냐 문제거든요. 이것도 시험에 출제를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위탁 경영사 임대차 사유 한번 볼래요? 임대차 사유. 자, 여름에 임대차를 놓고 갈 수 있어요. 첫 번째 군대 갑니다. 군대. 그 다음에 취약, 학교,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거로 공직에 취임을 했어요. 다쳤는데 3개월 동안 부상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농업법인이 청산한다든지. 그리고 국외여행입니다. 이거 국내여행으로 시험에 나왔거든요. 국외입니다. 국내는 안 돼. 국내여행은 안 된다. 국외여행을 몇 개월 이상? 3개월이죠. 그러니까 아플 때도 몇 개월? 3개월. 국외여행도 3개월.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몇 개월? 6개월. 이면 임대차를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거든요. 근데 농업 경영에 더 이상 종사를 하지 않죠.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임대차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러고 뭐 나머지 쭉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탁 경영 사유를 한번 볼래요? 이거 왜 같이 보냐면 똑같네? 징집, 취약, 선거, 3개월, 치료, 교도소 수용, 법인 청산, 국외여행 3개월, 임신 중 6개월 미만 똑같네. 그죠? 그래서 위탁 경영 사유가 임대차 사유가 중복됩니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위탁 경영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9번 별표.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데 3분의 1은 자기 농사로 짓고 나머지를 위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사유에 보면요. 12번 별표. 자격농지를 말라고 이모작 하려고 8개월 이내로 임대합니다. 8개월 이내. 요거 지문으로 한 2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놓치더라고, 수험생들이. 그럴 때는 임대차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제 소유자가 농지를 임대차하고 위탁 경영 모두 할 수 있는 경우로 봐도 공통 요소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군대 갈 때 둘 다 됩니까? 네, 맞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몇 개월? 6개월. 임대차 됩니까? 위탁 경영 됩니까? 부상으로 3개월 치료가 필요할 때 임대차 됩니까? 위탁 경영 됩니까? 농업법인이 청산할 때 임대차 됩니까? 네, 맞죠? 그죠? 3개월 이상, 아이고, 국내 여행은 그냥 왔다 갔다 해라. 무슨 여행?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시간이 공법이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무리하게 제가 수업을 조금 오버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일단은 백선은 끝을 냈습니다. 끝을 냈는데 백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좀 퀄리티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다 답이 됐던 문제들을 가져와가지고 하나의 지문으로 구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점들이 다 지문 안에 논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 이후에 앞으로 남아있는 동영이라든지 정리를 하실 때 어떤 특정 파트가 있으면 백선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없으면 백선 문제 가지고 보완을 하시고 백선 문제가 이제 파트별로 논점별로 한 개씩이잖아요. 그죠? 문제가 좀 부족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보는 기출문제집이나 예상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정규 수업 시간
이제 동영 모의고사에서 뵙기로 하고 백선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합니다.